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다들 이런 날씨에는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좀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다가 두통이라든지 냉방병 이런 거 걸리신 분들이 많던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단 영상 주제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 이제 후속주 탑3 그리고 9월달부터 준비해야 될 섹터 단 한 종목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여기 있는 이 주미남이라는 어플에서 각종 시황과 자료, 추천주, 거기에다가 이제 테마 정리까지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솔루션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파월 의장의 이슈가 있었죠.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월요일에 무너지면서 제가 심심치 않은 위로 이걸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화요일 기준, 오늘이죠? 생각보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플레이션 발언이 무려 45번. 그리고 이제 이걸 대충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이걸 정리를 하자면 물가 상승률 2%로 낮추는 게 목표. 그리고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인상도 결국에 미국 시민들에게 금리 인상도 이제 큰 문제지만 나중에 물가를 잡지 못했을 때 고통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 상승률을 2.25에서 2.5% 달성을 위해서 정책을 변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파월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8분 50초 동안의 연설이었는데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여기에는 이러한 상황에 너무 늦게 대응을 했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일찍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전에 잡겠다는 거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각종 지표들 보면서 파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증시는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급락이 왜 나왔냐면은 결국에 폴 볼커라는 이 사람의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을 한 건데 인플레이션의 그 파이터로 불렸던 사람이죠.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생긴 것도 조금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업이 부도가 나던지 실업자가 생기던지 금리를 몇 퍼센트를 한꺼번에 올렸냐면은 4%를 올렸습니다. 울트라 스텝의 4배 수준이에요. 굉장히 살인적으로 올렸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투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미국인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은 일단 폴 볼커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그 후유증을 그 PTSD라고 하나요? PTSD 후유증.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이 볼커는 이 발작 스위치인 거예요. 공포에 떨게 할 만한.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금요일은. 실제로 이제 폴 볼커 이야기가 언제 처음에 나왔냐면은 그때가 4월이었거든요. 그때가 4월이었는데 폴 볼커 이야기가 나왔을 때 4월부터 이제 6월까지 증시가 몇 포인트가 빠지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장중에 4,00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에 3,928포인트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정도를 빼면은 이게 굉장히 좀 이제 후유증이 있고 좀 공포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구나.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근데 결국에 이제 했던 말을 재탕했어요. CPI, PPI 이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런데 일단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이런 지표는 확실하게 나왔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들을 보면서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폴 볼커 이야기가 나오면서 월요일 시장이 굉장히 살벌하게 움직일 것 같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불과 어제였는데 어제는 굉장히 어수선했지만 오늘은 코스닥은 2%까지도 올라줬어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 주제는 폐배터리 관련주 급등이 오늘 나왔죠. 아직 오르지 않은 탑3 종목하고 앞으로 급등할 섹터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 올랐냐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얘네가 상승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으로 수혜를 봤더니 이수화학 그리고 뭐 한농화성 그리고 뭐 아비코, 대주, 전자재료 이런 애들이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거든요. 이수화학은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도 강했고 그리고 한농화성 어제 증시가 빠지는데 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비코도 있고 그리고 대주 전자재료 아비코는 좀 약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관련주가 강했냐면은 폐배터리 관련주가 강했어요. 폐배터리. 예전에 박셀바이오를 보는 것 같은데 세비캠이 올라주었죠. 세비캠. 그리고 이지트로닉스, 성일하이텍, 유일, 에너테크, 캠트로스, 세비캠하고 이지트로닉스, 성일하이텍, 그리고 캠트로스까지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여기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오른 걸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오르지 않은 그 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영화테크, 그리고 에이프로, 파워로직스 이 세 가지의 종목입니다. 영화테크하고 에이프로 얘는 아직 박스권에 머물러 있죠. 에이프로 그리고 파워로직스 최근에 적자를 내면서 좀 부진해졌는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특히 뭐 전기, 킥보드라든지 이런 관련주도 얽히고 있습니다. 근데 유행이 빨리 도는 테마다 보니까 정리만 일단 해두시는 게 좋고 앞으로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단 한 종목 일단 배터리 관련주는 좀 관심있게 보긴 해야겠지만 이미 상승이 나왔죠. 이미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올라갈 섹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이제 봐야 되냐면은 일단 내일 모레면 뭐 9월달입니다. 9월달에 금리 인상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중간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 이슈를 봐야 돼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가 잊고 산 게 있는데 이 재건에 대해서 좀 봐줘야 됩니다. 재건. 이 재건 이슈에 대해서는 왜 봐야 되냐면은 좀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지난 7월에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이어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은 10월 달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피해를 받은 우크라이나한테 이거 지원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00조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이 10월 25일이라는 게 아직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은 25일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10월 전후로 한다는 건데 이걸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 결국에 9월 달에 해야 되겠죠. 일단 참가국 같은 경우는 그냥 G7 국가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나토에 다녀온 만큼 재건 이슈로 엮이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크니까요. 다양한 이슈가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텐데 좀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건 그 기간에 매수를 하면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아르테미스 관련주, 아르테미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나토에서 또 발사를 하나 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오늘은 좀 이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데 이미 많이 올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정에 딱 맞춰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더 떨어질 거야 하다가 오히려 기회를 못 잡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담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1000조면은 한국의 GDP,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GDP 규모는 그냥 2000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이제 1900조 돼요. 그러면은 1000조 규모면 국내의 GDP의 거의 절반 규모구나. 굉장히 그러니까 사업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는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뭐 지원 계속 할 거고 EU 회원국을 이제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은 뭐 무기도 뭐 지원할 거고 10월 25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죠. 그러면 일정은 일단 정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충분히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규모는 1000조 원 정도가 이제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7월달에는 뭘 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문배철강, 고려 시멘트, 뭐 티플렉스, 뭐 크라운 제과, 그리고 부국철강, 기타 등등등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7, 8월 여기 사이에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인플레이션 관련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재건 관련주랑 디커플링 되는 경향이 강해요. 오늘이 이제 8월 이제 말이니까 이제 9월부터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요 일정을 앞두고 올리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소스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 재건까지 넘본다면서 뭐 현대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은 신규 법인까지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럽 내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 국내 기업들도 열심히 이제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 보건 관련주를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릴까요? 우크라이나 보건 관련주. 일단 1세대 쪽으로 보자면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서암기계공업, 그리고 해인, 도화엔지니어링, 그리고 다스코, 히림, 흥국, 동일 고무벨트, DY파워, 데모. 자, 근데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거의 예전에 재건 이슈가 붙었을 때 한 번씩은 상승이 나와 주었던 종목이에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이제 희망한 기업이 있어요. 희망한 기업. 퍼스텍, 수산중공업, 진성TC, 코리아, SE, 대창단조, 히림. 이게 너무 많으니까 종목 자체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건설주를 이제 모두 사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민함이라는 어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캐터필러, 중장비 관련주 제가 거기에서 이제 바닥, 실적, 그리고 재료가 있는 이 기업을 딱 한 종목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에 일정에 딱 맞춰가지고 타이트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 보통 미리 사두고 일정이 되었을 때 매도하는 게 이제 유리하듯이 우크라이나 관련주, 재건 관련해서는 10월 25일이니까 명절 전후로라도 뭐 한번 매수하면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자, 아무튼 어플에 이제 제가 올려놨으니까 다 한 번씩 이제 확인해 주시고, 저도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셉니다. 오늘 아무튼 그 비가 오는데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미국 선물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명품 주식을 찾는 주식강의연구소 신대표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